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기공사 Q&A를 좀 하려고 대표님하고 지금 왔는데, 모든 주택 포함해서 다 전기공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이게 전기는 물하고 뭐 양대산맥으로 이제 집이 지어지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전기가 요즘에 들어갈 때 규격 같은 게 무조건 존재하는 게 있나요? 지금 그 작년 기준 2021년 12월 31일까지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전기가 이제 변경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택도 이제 말로는 그 화재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플렉시블관, 우리가 이제 주lon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세단으로 된 주lon관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배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스탱으로? 네. 이제 주택도 이제 7kg 이제 처음에 이제 신청할 때 그 이상부터는 뭐 그렇게 이제 스텐으로 된 주lon관을 사용해서 옥내 배관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럼 건축비가 꽤 상승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전기 업체 한테 주는 비용이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시공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일하는 기간이 이제 짧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는 뭐 중간중간에도 하고 다른 공정이라도 섞여 있고. 그렇죠. 네. 이게 전기가 신기한 게 다른 공정들은 딱 하면 웬만하면 한 번에 끝나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기초부터 들어와서 끝날 때까지 하는 게 그렇죠. 총 3번에서 한 4번 정도. 4번 정도까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주름관은 위치만 잡아주고 그 관으로 이제 전기선을 밀어넣으면서 배설을 하는데, 만약 스텐관으로 바뀌게 되면 그 스텐을 다 잘라야 되고 뭐 그렇죠. 연결하고 하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겠네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한 3번, 4번 정도 들어오는 과정 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집이 골조 뼈대가 이제 완성되었을 때 전기 이제 내부 배선 공사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거죠. 한 3배, 4배 정도. 저 3배, 그 주름관은 진짜로 설치가 용이한데, 그 스텐으로 바뀌면 집의 안전성은 좋아지겠지만 어찌됐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긴 하죠. 오래 걸리는 것도 걸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걔가 이제 많이 플렉시블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배관 자체가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진 않거든요. 만약에 이제 급격하게 꺾여버리면 전기선이 이제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우리 이제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컨 같은 거 이제 미리 이제 천장에 에어컨 설치하면 천장에 이제 단차를 이제 내려서 그 지나가는 공간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스텐 주름관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설계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뭐 전기 공사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내장 공사비도 이제 올라가는 거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부 이제 청고 자체가 이제 또 다운이 되면, 부득이하게 다운이 되면은 높이 자체가 이제 낮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겠는데, 우선 그게 공문이 내려와서 변경이 되면 설계에 다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보통 7kW가 안 들어가잖아요. 보통 아파트들도 한 5kW 될 3kg에서 5kg. 3kg에서 5kg거든요. 옛날 아파트들, 20년 된 아파트들 기준으로 치면 10년 넘어서 3kg가 거의 기본이고. 그렇죠. 3kg에서 5kg로 올리는 거는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근데 7kg 하면은 승합비가 이제 승합이 들어가야 되고, 3상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7kg가 7kg 용량이 엄청 큰 건데. 그죠. 그래서 보통 주택은 7kg까지 이제 승합을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드물고요. 이제 7kg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이런 다가구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용 주택, 상가주택 그런 거 지을 때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것도 어떤 기준이 아직 있는 건 아니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할 때 보통 커피숍이나 뭐 술집이나 뭐 식당 들어가면 냉장고 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승합을 5kg 이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테리어 이제 그 가게를 얻으신 분들이 승합을 알아서 하는데,
이제 그게 신규 집부터는 그게 어찌됐건 변경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를 지금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고, 이제 저희가 물어볼 Q&A가 보통 전기선 작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주름관들, 제가 이제 자료화면 저희 프렌디움 공사 현장을 잠깐 사진으로 찍은 걸 보여드리겠지만, 그 주름관이 직선으로 왜 안 가고 이렇게 곡선으로 가서 지저분해 보이냐라고 하시는데, 그 직선으로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대표님이 간단하게 설명하셨어요. 그 안에 전기선을 넣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되면 그 선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직각으로 이제 꺾여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죠. 직각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 CD관 안에 이제 전기선을 CD관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선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전선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선을 교체하는, 그러니까 그 매립되는 그 공간에 전기선이 가는 길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길이 직각으로 꺾여 있거나 그러면은 길 자체가 이제 막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각으로 꺾이면 어찌됐건 선을 끌어당겨서 당겨지긴 하는데 안에 피복이 벗겨질 수도 있고, 그렇죠. 피복도 거기서 꼬여가지고 아예 배선을 새로 깔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좀 큰 전기 용량을 쓰려고 삼상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 주택에서 삼상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한전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 안에 삼상 전기가 필요한 제품들이 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삼상 전기를 이제 끌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열 전기. 지열 전기. 네. 지열 같은 경우에는 삼상으로 이제 돌리는 경우들이 이제 크거든요. 그리고 뭐 전기 보일러. 그렇죠. 전기 보일러도 사실 단상보다는 삼상 효율이 훨씬 더 좋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시설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 하에 삼상 전기를 이제 끄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삼상이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효율이 좋은데 우선 승합을 하게 되면 비용도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고 나서도 기본 전기료도 그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건 아닌데, 만약에 그걸 보조해 줄 수 있는 전기보일러, 지열 전기라든지 태양열에 뭘 해서 그걸 메꿀 수 있는 어떤 효율이 그렇죠. 좋으면 그걸 하시는 게 괜찮아요. 근데 그냥은 승합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그 굳이 이제 삼상을 쓸 이유가 없는데 삼상을 쓰신다 그러면은 단자함도 하나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단자함이 삼상 단자함이 또 단상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단자함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불필요한 요소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220을 쓰니까 네. 삼상은 들어오는 건 이제 세 줄이 들어오고 단상은 두 줄만 들어오면 그렇죠. 되니까 단자는 더 있어도 하여튼 전기공사 비용이 훨씬 많이 추가가 될 많이 겁니다. 들어가죠. 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혹시 요즘에 전기차를 많이 사시잖아요. 분들은 보조금도 네. 많이 나오니까 경기도나 뭐 이런 강릉 지방에 뭐 청주 뭐 다 전기차를 좀 보고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렌디움도 전기차 충전 시설을 만들어 주시나요? 네, 그럼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보다는 이제 지금 새로 신축되는 그 단독주택이 그 전기 자동차 사용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좀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아파트는 저희 이제 누나가 신축에 살지만 항상 차가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 충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은 좀 들어가는데 이제 해놓으면 전기차가 이제 워낙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이제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세이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소비자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해서 지금 신축 문의 같은 거 저희가 이제 설계하고 하면은 그 전기 충전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여쭤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계량기를 뭐 기존 가정용 계량기에다가 이제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이제 자동차 충전 전용 이제 계량기를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따로 또 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량기가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인터넷 쳐보시면 그런 시설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을 이제 컨택해서 현장에서 이제 소장이 그 업체랑 이제 우리 마감이랑 맞춰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집이 마감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제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건 집을 다 짓고도 충전기 그거 설치는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보통은 이제 자리는 빼놔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제 집이 다 지어지고 나서 이제 한다 그러면은 전기선이 이제 부도기하게 이제 노출되는 우려가 있고 이제 처음부터 계획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지중으로 미리 이제 설비 이렇게 대표님 브랜드홈에 의뢰를 할 때는 이렇게 돼요. 전기차는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 2, 3년 안에 할 거니까 선을 여기다 빼주십시오라고 그렇죠. 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설계할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유는 당장 전기차를 안 사더라도 한 10년 후면은 다 전기차를 쓰실 건데 그때 맞는 또 충전기와 보급기가 있을 거예요. 볼트수는 안 바뀔 것 같은데 220V. 어찌됐든 그 자리가 있어야 그거 되니까 미리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것도 예비 건축주분들한테는 그렇죠. 필요하죠. 이 전기 차단기 용량은 보통 집을 지을 때 한 몇 암페어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짓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거는 사실 이제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제 전기 업체에서 보통 이제 전기 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 전기 시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승인된 그렇죠, 네. 분이 오셔야 될 거. 오셔야 되고 그리고 전기가 이제 시설이 다 끝나고 나서 한전에서 이제 전기를 공급해 줄 때 미리 이제 한전 직원이 나와서 전기 시설이 잘 됐는지 사용 전 점검을 해요.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접지도 사실 이제 값이 있거든요. 그 접지 값이 규격 이상 나와야지 통과가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접지가 잘 안 나오는 데는 접지공을 3개, 4개씩 심어서 이제 그 값을 이제 맞추거든요. 접지가 잘 나온다는 건 아마 제 아파트들은 다 그냥 접지선이 있어서 아파트 밑에 네. 지중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개인주택은 뭐 번개가 치거나 어떤 과전류 걸려서 무조건 접지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쭉. 그래야지 이제 지상에 있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고 가전제품도 이제 망가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전기를 한전에서 이제 주기 전에 이제 시설이 잘 됐는지 미리 이제 점검을 다 점검을 와서.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접지도 찍어보고 방금 물어보신 이제 차단기 용량도 규격에 맞춰서 이제 설치가 됐는지 보통은 이제 메인 컨 차단기 50A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이제 콘센트 창이나 실별로 해가지고 콘센트들이 이제 분전하면 이제 배열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용량이 좀 보통 전기 사용 용량에 따라가 좀 아마 다를 수 있죠. 이렇게 분배가 될 거예요. 보통 제가 아는 선은 에어컨 하나 따로 빼고 그렇죠. 1층, 2층 따로 빼고 그 따로 뺀 거에서 콘센트 빼고 전등 빼고 네, 보통은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하냐 안 습하냐라는 이제 그 공간을 분리를 시켜요. 화장실 콘센트는 따로. 화장실 콘센트 따로. 그렇죠. 그리고 실별로 다용도실, 주방, 그다음에 뭐 거실, 뭐 방은 방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가 이제 요새 주택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게 그 쿡탑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인덕션. 그 인덕션 전기는 이제 따로 이제 차단기 별도로 이제 들어가고요. 인덕션이 아마 1000W는 그냥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와트 수가 1000W가 넘는 가전제품이 드라이기, 그 아까 말한 음식 조리할 때 쓰는 거하고 에어컨 정도? 그 외에는 뭐 LED로 전등 같은 거랑 뭐 컴퓨터랑 이런 것들은 다 옛날보다 더 낮아졌고 그쵸, 네. TV도 더 브라운관 TV 때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차지하는 게 있어서 아마 대표님이 차단기를 따로 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좀 분리를 많이 시켜 넣어야지 나중에 이제 유전이 돼서 차단기가 떨어졌는데 이게 많이 분리가 안 되면 어디서 이제 차단기가 떨어졌는지 찾기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특정 섹터별로 아니면은 뭐 사용하는 공간별로 해가지고 분리를 시켜 놓으면 차단기가 떨어지더라도 그 공간만 이제 전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제 빨리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프렌드홈도 보면 일괄 소등이나 뭐 콘센트 일괄 꺼지는 그런 등을 현관이나 이런 데 마련해 놓나요? 그렇죠. 이제 콘센트는 이제 어찌 보면 사람이 집을 나가더라도 전기는 상시 공급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보일러도 있고 냉장고나 뭐 김치 냉장고 이런 것들은 전기가 이제 공급이 돼야 되니까 일괄 콘센트는 없고요. 이제 이제 급하게 이제 집을 나가야 되는 경우 불을 이제 2층 방에 불이 켜졌는데 나갈 때 이제 확인을 했더니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올라가서 불을 끄고 나가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이제 현관 쪽에 일괄 소등은 이제 다 일괄 놓은 소등 상황이죠. 네. 통신선은 요즘에 용량이란 게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거는 뭐 통신선도 규격을 따져 들어가겠지만 네. 요즘 들어가는 건 기가가 들어가는 500메가 이상의 선을 사용할 수 있게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옥내 배선은 보통 이제 저희가 UTP 이제 카테고리 5 이제 우리가 이제 랜선이라고 네, 옛날에 랜선. 말했던 거 그거를 이제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용량이 이제 100메가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내는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집에서 옥내로 들어오는 케이블은 이제 광 케이블이 이제 깔려서 기가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옥내도 뭐 강케이블 깔면 안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좀 과유불급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말씀드리면 저도 지방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는 기가가 아예 안 들어와요. 네. 통신이.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기가를 받는 광도 없고 500메가를 신청해도 100메가 들어오고 1기가를 신청해도 100메가 들어오는 근데 요금은 그대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메가밖에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아무리 선이 잘 깔려도 이것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고 실제로 100메가로 영상을 보거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큰 자료를 다운받거나 이런 데는 조금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고성능 게임을 하시는데 주식이나 뭐 일반 유튜브를 보거나 일반 인터넷을 한 경우는 100메가는 뭐 큰 지장은 없고 만약에 내가 좀 그런 게임을 좀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를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은 할 때 한 500메가까지 어차피 기가 넘어가는 선은 일반 랜선에는 없거든요. 500메가까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네, UTP 케이블은 이제 종류별로 종류별 있는데 그거를 그 지역에 500메가 이상 기가가 광이 들어오고 내가 그걸 집에서 쓰는데 하면은 그거는 이제 설계할 때 대표님한테 말씀하시는데 500메가짜리 선을 깔아달라. 그러니까 좀 속도가 나오는 선. 저희가 아마 그 정도까지는 달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걸 되게 중요하게 젊은 부부들은 되게 중요하게 통신을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집 지을 때 CCTV하고 현관 비디오폰도 포함인가요? CCTV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안 다시는 고객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서 안 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CCTV 말고 이제 보안 업체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경우들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항상 이제 해주는 건 아니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옵션 항목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고, 건축주분께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적정 금액을 건축주분한테 다시 받아서 이제 시설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기본적으로 요즘 통신이 워낙 좋아서 무선으로 뭐 KT나 SK에서도 쓰는 뭐 그런 집안의 뭐 이런 동물들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CCTV하고 뭐 현관 비디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1층에 온 사람이 뭐 10층 이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어서 현관 비디오 같은 경우는 비디오폰 같은 경우는 뭐 설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CCTV는 내가 집을 많이 비웠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거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담을 좀 해보시고 그 지역에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주택을 지었는데 뭐 LG나 삼성의 뭐 스마트폰을 다 제어하는 가전제품을 다 넣었어요. 그러면 뭐 CCTV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건 자기가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다르니까 이건 한번 대표님한테 꼭 항상 물어보고 설치를 좀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이제 진행을 못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것도 무선으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되는 폭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전기공사 Q&A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